예,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대단원, 이단원,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 해가지고요. 예, 세계의 이제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학습했었고, 그리고 이제 열대 기후 지역의 생활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죠. 그죠? 열대 우림 기후 지역.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다. 연중 1년 내내. 그렇게 해서 연중 이 최한월 기온, 가장 추울 때의 기온이 이제 18도 C 이상이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갖고 연 강수량이 거의 뭐 이제 200mm 이상인 기후 그래프 나오면 이제 열대 우림 기후로 이해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열대 기후 지역의 의, 식, 주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했었고요.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플랜테이션이라던가 열대 이동식 화전 농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열대 우림 다음으로 온대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슨 기후가 많을까 얘들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온대기후요. 온대기후. 맞아요. 태연이랑 연준이랑 둘 다 잘했어요. 온대기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도 가장 적당한 기후대가 사실은 온대기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북반구와 이제 남반구 이 중위도에 이제 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중위도 보통 30도에서 60도 부근이죠. 북위랑 남위랑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온대기후 지역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칠판 화면을 좀 띄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온대기후. 일단은 이제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분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위도 지역은 방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60도 부근을 말하죠. 북위, 남위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지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죠?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죠? 적도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30, 60, 90, 30, 60, 90 이렇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북위 30도, 북위 60도. 그리고 극지방이 이제 90도죠. 이렇게 남위 30도, 남위 60도, 남위 90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온대기후 지역이라고 하면 그죠? 30도에서 60도 지역 사이 이 지역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무슨 기후 지역이다? 온대기후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온대기후 지역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계절이 풍부하다. 그죠? 사계절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기온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북반구 쪽에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북반구 쪽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우리가 이제 보통 호주라고 부르죠. 호주.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우루과이.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수반구라고 해서 바다가 대부분 있죠. 위도 30에서 60도 부근에 바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위치 파악해 주시고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중위도 지역 각각 30에서 60도 부근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이제 3도에서 18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영하 3도, 18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 기온 차이가 크다.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큰 이유 알고 있어야겠죠. 메모 잠깐 해볼까요? 계절에 따라 온도 차이 발생하는 이유. 일단 이제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고위도에서 이제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춥고 겨울철에는 그죠?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죠? 북서계절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춥고 건조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그죠? 바다에.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고요. 고온 다습하죠. 여름철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렇게 여름철에 무슨 지수가 높다고 그래? 한참 더울 때 무슨 지수? 무슨 지수? 들어봤어요? 불쾌지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불쾌지수. 그죠?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네. 불쾌지수가 높은 날 이렇게 막 괜히 다른 잘못 사람 건들면 어떻게 돼? 크게 싸우잖아요. 그죠? 맞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 그 이유가 덥고 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덥기만 하면 그렇게 불쾌지수가 안 높거든요. 근데 이 습기가 상당히 또 높으면요. 사람이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여름철에 남동 계절풍이라던가 남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온 다습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기온 차이가 크다. 특히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기온 차이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온대 기온은 대체로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찍부터 그죠? 기원전 뭐 한 2000년경부터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4대 문명?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온대 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자, 보이시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여기 황허 문명. 황허 문명. 기원전 2000년경.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여기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적이죠. 여기 사람 인자 쓰는 강.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날 이제 이라크예요.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 이집트.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문명. 그렇게 해서 대체로 요 지역 지도에 표시한 요 지역들이 대체로 북이 30에서 이제 60도 부근이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비교적 이제 이른 시기에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물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해서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황허 같은 경우 황허 인더스강.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도 상당히 이제 유리했지만 기후상으로도 봤을 때 무슨 기후 지역이다? 얘가 북반구 30에서 60도 부근이기 때문에 온대 기후 지역이다.
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후가 이제 온화하고 사람이 강수량이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에 이제 유리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거 별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따가 대체로 선진국들이 온대기후 지역에 가장 많습니다. 아시겠죠? 온대기후 지역에. 자, 그다음 이제 구분. 계절별 강수량 분포와 이제 여름철 기온에 따라서 자, 온대 기후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온대 기후가 온대, 계절풍, 서한 해양성,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온대 기후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구나. 그죠? 온대, 계절풍 기후.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그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분홍색.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은 온대 계절풍 기후의 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온대 계절풍 기후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성 기후.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서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밑에 지도 보시면 기억나나요? 요 무슨 대륙이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요? 이거 무슨 대륙? 유럽. 유라시아. 그렇죠. 플러스 아시아의 합성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불렀었지 우리가 유라시아. 자, 이 서안이라는 건 무슨 서안을 말하는 거냐? 유라시아 대륙의 이 서쪽 안쪽을 서안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서쪽 안쪽에서 볼 수 있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무슨 안쪽에 있어요? 서안의 반대말이 뭘까? 서안의 반대말. 선생님 얼굴이 힌트예요. 죄송해요. 못 말하겠어요. 동안. 노안이에요? 동안이에요, 동안. 동안? 아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동안 해양성 기후라고 하면 공부할 때 참 좋을 텐데, 그지?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해요, 그죠?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고 구별해서. 아무튼 중요한 건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 이제 이 서한이라는 게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안쪽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들 지중해가 어디에 있나요? 지중해. 자, 여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은 자,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 유럽 대륙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 이 바다 보이시나요? 여기 로마라고 써 있는 바다 여기. 여기가 바로 지중해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알아보시겠어요? 여기. 요 지역. 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나라가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요. 이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들 뭐 포르투갈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무슨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있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후를 우리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불러요. 지중해성 기후. 반면에 아까 여러분들 그 서한해양성 기후 있었잖아요. 여기 이 파란색 여기 이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아시겠습니까? 이런 나라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서한해양성 국가들이다
서한해양성 기후 국가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다? 아, 온대 기후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온대 계절풍 기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계절풍. 우리나라가 이제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선생님 얼굴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안. 그죠? 요런데 위치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있잖아요. 미국. 북아메리카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동쪽 안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수도, 미국의 주도 어딥니까? 워싱턴 있죠? 워싱턴 DC. 워싱턴 쪽도 이제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이제 동안에 위치해서 요거 동그라미 하세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계절풍 동그라미.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계절풍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쵸? 달라진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거기 이제 밑에 지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바다에서 어디로? 육지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쵸? 근데 여름철에 이제 바다 쪽이니까 여기 저위도 쪽이잖아요. 위도, 영도, 그 적도 있는 쪽, 적도 있는 쪽, 그죠? 적도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더운 바람이 불어올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까? 저위도 쪽이니까. 더운 바람 불어오겠지? 그치 얘들아? 당연하지? 더운 바람이 불어와요. 고온. 그리고 바다 위를 지나오니까 바람이 바다로부터 뭘 공급받을까? 많은 양의 습기? 습기, 수분을 공급받겠지. 그래서 다 습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고온다습한지?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반면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 고위도에서 불어오죠, 바람이. 고위도에서 이렇게.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와요. 북극 쪽에서 불어와요. 그쵸? 그러한 가운데에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옵니다. 고위도에서 불어오니까 바람이 어떨까? 춥겠죠, 겨울철에. 한랭해요. 극지방에서 불어오니까 추워요. 그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 불어오니까 습기나 수분이 있어 없어? 바람에? 없어요. 건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로션 같은 거 안 바르면 한참 겨울철에 건조할 때 막 온 몸이 가려울 때 있어 없어? 있지? 입술이 막 트고 그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랭 건조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온대 계절풍 기후 국가들은 어떤 거야? 여름과 겨울의 이제 기온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우리가 이제 삼음절로 뭐라고 부르느냐? 연교차라고 불러요. 연교차. 아시겠습니까? 연교차가 상당히 크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연교차가 상당히 크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을 때랑 1년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을 때의 그 온도 차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계절풍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맞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상당히 어떤 거야? 큰 거예요.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 연교차가 크다고 하죠. 연교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대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서한해양성 기후는요 반대예요.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클까 작을까? 해양성 기후는 작아요. 아시겠습니까? 작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계시죠.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절풍이 이제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우리 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큐.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부는 바람으로 아시아 대륙의 남부와 동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그렇죠. 이거 밑줄해 주세요. 여름 바다 대륙, 겨울은 대륙에서 바다. 따라서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기온의 연교차가 큰 것을 1번 대륙성 기후, 2번 해양성 기후. 몇 번? 대륙성 기후지, 대륙성 기후. 그죠? 대륙성 기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을 기준으로 서쪽 안쪽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해양성이라는 건 대륙성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뭐 네덜란드라던가 뭐 스웨덴이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 이런 나라들인데 1년 내내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얘네들은 바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교차가 대륙성 기후, 아까 우리 온대 계절풍 기후 있잖아요. 아시아.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보다 연교차가 작아요. 다시 말하면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하다라는 거죠. 들어본 적 있죠? 사실 앞에서도. 그죠? 편서풍하고 난류 설명할 때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북서부 유럽 국가들. 그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의 북서야 뭐 칠레 남부, 뉴질랜드. 뭐 참고로 그냥 봐주시고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유럽 국가들이 서한 해양성 기후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이 나와 있어요. 별 표시해 주세요. 무엇과 무엇의 영향으로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편서풍과 난류. 그러니까 편서풍이라는 건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유럽에 비해서 저위도에 있고, 그죠? 저위도에 있고 바람이 좀 이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저위도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치? 1년 내내. 그죠? 우리가 서쪽에서 치우쳐서 불어오는 방향,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난류라는 건 여러분들 따뜻한 바닷물을 말하는 거죠. 따뜻한 바닷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대서양 난류, 북대서양 해류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이 상당히 비교적 따뜻한 바닷물이 휴가만 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차가워요. 차가운데 극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다.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름은 어떻고 서늘하고 겨울은 어떻다? 온난하다. 보통 이제 한 여름철에요. 한 18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18도씨 내외.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0도씨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비교적 어때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 다시 말해서 대륙성 기후 국가들에 비해서 연교차가 어떤 거야?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연교차가 작으니까 대륙성 기후의 반대말 무슨 성 기후? 해양성 기후라고 했었지. 그죠?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강수량. 연강수량은 일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연강수량은 일정해요. 기후 그래프 이따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됐죠? 자, 이 밑에 보시면은 편서풍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해 주세요. 편서풍. 아까 온대 계절풍은 이 계절풍이었잖아요. 우리 아시아 지역은. 자, 요거는 우리 승빈이가 한번 읽어볼까? 큐. 마이크 안 된다고 그랬었지.
요거는 그러면은 저기 누구야? 연준이가 읽어보자. 큐. 남북이 30도에서 60도 중緯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 내내 분다. 따라서 대양의 습기를 유럽 대륙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요거 편서풍 잘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이제 아까도 이제 왼쪽에 지도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그죠?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기후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고온 건조합니다. 여름이 아시겠어요? 여름이 비교적 고온 건조하고요. 겨울은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이건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겨울은 온난 수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름에 이제 고온 건조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관광 산업이라던가 과수 재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토리니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산토리니? 그리스? 포카리 스웨트 광고 보면 나오지. 나나나나나나나 하고 그지? 어디?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죠. 요런 데가 바로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에요. 어때? 아름다워요? 징그러워요? 아름답죠? 그죠? 그 뭐죠? 그 옛날에 TVN 꽃보다 청춘이었나? 그 이서진 아저씨가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모시고 여행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치? 본 적이 한두 번쯤. 거기 뭐 여기 한번 갔었지. 산토리노. 그죠? 상당히 아름답죠?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관광 산업이라던가, 그죠? 역사적인 유적지, 역사적인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위치해서요. 분포 지역까지 했었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나라들이 있다고 했었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랑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드문드문 미국 서부, 미국 서부를 따라서 캘리포니아 일대, 그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일대. 그다음에 칠레, 중남부 지역. 지도를 보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범례를 보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라던가 마이애미, 그렇죠?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칠레 서부, 여기 이런 데도 부분적으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근데 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다? 이탈리아랑 그리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특징을 같이 좀 볼게요.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고온 건조하다. 덥고 건조하다. 뭐 고온 건조하다. 똑같은 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열대 고압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요거 이제 이해 잘해야 돼. 이거 앞에서 설명했었어. 선생님은 이제 하강 기류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집중해 주세요. 적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기 중으로 더운 공기가 올라간다고 그랬었지. 기억나죠? 그러면 적도 부근에 대기가 안정된다, 불안정해진다? 적도 부근에 더운 공기가 불안정해진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적도 부근에 비를 뿌려요. 그죠? 적도가 그래서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그래서 적도 부근에는 무슨 기후가 나타났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났잖아요. 그치? 열대 우림 기후.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데 시원한 바람, 하강기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하강기류. 그지? 이 하강기류가 직선으로 쭉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고 그랬어. 곡선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 꺾여서. 그렇죠. 곡선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각각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부근. 북이 23.5도, 남이 23.5도. 이렇게 이제 하강기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하강기류를 뭐라고 불러? 아열대 고압대라고 불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대기가 안정되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 그래서 비가 내려 안 내려 여름에. 그래서 안 내려.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상당히 덥고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이 고온 건조하면 놀기에 좋아 안 좋아? 바닷가 있으면. 자, 니네가 휴가를 갔어 유럽에. 비싼 돈 주고 유럽에 휴가를 갔어. 휴가 기간 내내 비가 왔으면 좋겠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무슨 산업이 발달한 거야? 관광? 그렇지. 나나나나나나나 아까 그 산토리니 사진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치? 그 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카리 스웨트 광고 있죠? 이거. 광고.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관광 산업도 발달했고, 그죠? 그 다음에 수목 농업이라고 부르고 지중해식 농업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목 농업, 지중해식 농업 똑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햇살이 따가우면서 동시에 강수량이 적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 말 잘 들어. 온도가 높으면서 강수량이 적으면 과일의 당도가 높을까 낮아질까? 고온 건조하면 과일의 당도가 높을 것이다. 1번. 낮아질 것이다. 2번. 몇 번? 찍어봐. 욕하는 거 아니지? 연주가. 그렇지. 알았어요. 장난이에요. 자, 고온 건조하면 과일의 당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과일의 당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요 지역은 포도라던가 오렌지, 올리브, 무화과 등등의 이러한 농작물들이 상당히 유명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목농업 내지는 지중해식 농업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겨울에는 이제 온대 해양성, 전선대 영향으로 인해서 온난, 습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무조건 요 지역은 고온 건조하다. 지중해성 기후, 고온 건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놀기 좋은 지역 아시겠죠? 관광산업, 그 다음에 과일 달고 맛있음 이렇게 수목농업 내지는 지중해식 농업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기후 그래프를 보여주실 거야 선생님께서. 기후 그래프. 기후 그래프 이제 이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친절하게 무슨 도시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불친절하게 하겠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막 가리고, 그지? 여기 이제 알아야 돼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이 알려줬었지 꺾기, 막강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잖아. 꺾어선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다? 기온이라고 했었지.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다? 강수량. 그렇죠. 강수량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읽으면 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겨울철의 기온이 영하 뭐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죠? 여름철에는 되게 덥죠, 지금. 뭐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5도. 절대값 씌워서 더해주면 연교차가 나오겠죠. 연교차가 한 28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그죠? 28도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연교차가 큰 거예요. 대륙성 기후라고 하지 우리가. 그리고 여름이 상당히 온도가 높고요. 강수량이 어때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300mm가 넘죠. 300mm가 그죠? 300mm가 넘어. 그러니까 여름이 상당히 고온 다습하죠. 그죠?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보시면 기온이 영하 3도예요. 강수량 거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상당히 건조한 거지. 그러니까 한랭 건조한 거지. 겨울이 상당히 한랭 건조해. 따라서 이 첫 번째 기후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지역은 어디다?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온대 계절풍 기후죠. 대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이구나. 예?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안. 자, 반면에 런던, 영국, 런던의 기후 그래프를 좀 같이 봅시다. 여기도 이제 온대 기후이긴 온대 기후인데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며, 그죠? 겨울이 온난하며 연강 수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연강 수량이 일정하다. 잘 봐봐. 진짜로 그렇지. 일단은 기온부터 같이 봅시다. 기온 막대 그래프. 꺾어선 그래프. 기온을 보시면 여름철에 20도가 안 돼요. 그죠? 20도가 안 돼요. 약 한 18도 정도 돼요. 17, 18 정도. 그죠? 여름철에 기온이 17, 18. 비교적 서늘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서늘하죠? 겨울철에도 여러분들 어때요? 0도 이상이죠, 지금. 0도 이상이야. 그치? 비교적 온난한 겁니다. 그렇죠. 비교적 온난한 거죠. 그리고 강수량도 딱 봤을 때 어때요? 거의 지금 100mm 이내로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일정하죠. 그래서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들은 밖에 외출할 때 뭘 갖고 다녀요? 필수품으로. 엄브렐러. 뭐라고 불러? 엄브렐러. 우산? 우산을 항상 갖고 다녀요. 왜? 강수량이 일정하잖아. 막대 그래프 보면. 비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 그리고 비교적 이제 맑은 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 딱 뜨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잔디나 이런 벤치나 이런 데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엎드린대요. 우통을 다 까고 햇빛 받으려고 광합성 하려고. 아시겠어요?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갑자기 해가 딱 떴다고 해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막 위통 벗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신고 들어가죠. 그죠? 경찰 와요, 경찰.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다음 이제 로마가 나와 있어요. 로마. 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 여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다? 여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고온, 건조하다라고 했었어요. 고온, 건조하다. 실제로 여러분들 꺾어선 그래프를 보시면 여름철의 기온이 상당히 어때요? 높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7, 8월 달 기온을 봤을 때 거의 뭐 30도에 가깝죠. 그죠? 고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름철이 상대적으로 어떤 거야? 건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겨울철의 막대 그래프가 여름보다 더 높죠. 그죠? 겨울이 여름보다 더 어떤 거야? 습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학원에서 지금 막 끝나자마자 급하게 귀가한 친구가 2명이 있어서 한 명은 지금 또 교본 맞추러 갔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10분 정도 줄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간식 같은 거 먹으세요. 아시겠죠? 13분이니까 23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휴식.
연준이 밥 먹었냐? 간식 좀 먹었어? 짜장면 먹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아, 토요일에 좀 빡세네, 그지? 태원이도 점심 먹었니? 네, 저요? 음, 네. 음. 승빈이 들어왔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식사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그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1교시 수업 짧게 좀 하고요, 점심 식사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기후 그래프, 기후 그래프 이제 확인을 했었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다, 그죠?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 그래서 이제 여름이 상당히 이제 고온 다습하고 겨울은 한랭 건조하다, 그죠? 그래서 연교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서해안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영국의 런던, 뭐 서해안해양성 기후라고도 부르고요, 온대해양성 기후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시면 학교 사회 선생님들마다 약간 좀 이제 뭐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교과서는 이제 서해안해양성 기후라고 나오지만 온대해양성 기후도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비교적 서늘하고요, 20도 이하이기 때문에 온도가,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다, 0도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연강 수량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놀러 가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스라던가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지역.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었죠.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들 관광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중해식 농업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했었어요. 하고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이런 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편하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민생활이에요. 주민생활. 일단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이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연교차가, 그쵸, 어떻다고 그랬어 아까? 크다고 그랬지? 그죠? 전형적인 이제 대륙성 기후라고 했었잖아. 겨울이 상당히 춥고 또 길어요. 그죠? 한 3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위와 이제 더위, 여름엔 또 더 덥죠. 그죠? 그래서 시설이 발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온돌. 그죠? 여러분들 온돌빵, 찜질방 좋아하니? 니네 지금 요즘엔 찜질방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찜질방 좋아해?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도 연준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그죠? 친구들끼리 오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시험 끝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추위에 더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그죠? 문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더위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마루가 있죠, 마루. 대청마루라고 부르지? 이런 거. 시골집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시골집? 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이제 대청 마루가 있죠? 이런 데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막 누워 있으면 시원하죠. 그죠? 선풍기 안에 딱 틀어놓고, 그치?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어떤 주민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자,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의 이제 생활 모습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확인을 했었지만,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하다고 했었지만, 강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연강수량이 일정했었어요. 막대 그래프가. 그죠? 거의 이제 비슷했었지. 그래서 비가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죠? 비 내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겉옷 같은 거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트렌치 코트가 유럽에서 유명한 이유가요. 트렌치 코트라고 하지, 트렌치 코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코트가 이제 그래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산. 그죠? 이런 거 많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맑은 날에 이렇게 일광욕 같은 뭐 것들을 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벽난로.
벽난로가 여러분들 뭐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워낙 이제 습한 날이 많기 때문에 유럽은 습기를 제거하고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벽난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공원 같죠? 공원인데 맑은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잔디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 온대 해양성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민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유럽 혹시 갔다 온 친구 있어요? 남부 유럽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아니야, 없죠. 선생님도 아직 유럽을 못 가봤는데 만약에 이제 여유가 생겨서 서유럽은 유럽 가봤는데. 서유럽. 어디 갔다 왔어, 연준이?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야, 멋지다, 야. 부모님이 아주 그냥 크게 쏘셨네. 언제 갔다 왔어? 재작년쯤. 대장이요? 그러면 기억나겠다, 그지? 연준이는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그래요. 성 베드로 대성당 갔다 왔어요? 네. 종교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 선생님 그 뭐지? 천주교. 연준이도 천주교야? 네. 교우분이시군요. 세례명이 뭐야, 연준이? 안토니오요. 안토니오 형제님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감회가 남 달랐을 것 같아. 그치? 그래요. 선생님도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데, 그치? 되게 이제 비신자들도 이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성 베드로 대성당은. 그치? 워낙 이제 유명한 관광 코스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그 스케일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여기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놀기에 좋아요. 놀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렇죠? 덥고 습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휴가 때 우리나라는 이제 휴가 날짜가 좀 잘 안 맞으면 휴가 기간 내내 이렇게 좀 그죠? 날씨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부 유럽의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철에 놀러 가면은 확실히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은 워낙 이제 햇빛이 따갑기 때문에 그렇죠? 가옥의 벽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두껍게 합니다. 이 벽을 두껍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한낮에 이 햇빛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일사량이라고 하죠. 이제 일사량이 세기 때문에 벽을 두껍게 지음으로 인해서 낮에는 그 햇빛이 그 일사가 조금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원한 거지. 집안에 있으면 시원하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열을 머금고 있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교적 이제 따뜻한 거지. 집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똑똑하게 집을 많이 지어냈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냈잖아요. 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야구? 이렇게 야구 선수들 보면 여기 무슨 색깔로 칠해요? 검은 색깔로 칠하지, 검은 색깔로, 그지? 검은 색깔로 칠하면은 이렇게 이제 반사를 시킨다고 해요, 햇빛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하면 흡수되는 것을 줄인대요. 검은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흡수를 하거든요. 갖고 여러분들 자동차들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흰색 자동차들은 여름에 햇빛 이게 똑같이 덥긴 더운데 상대적으로 검은 계열의 색상의 자동차보다 더 흰색이 조금 더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het빛이 흡수되는 것을 이제 좀 조금이라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색깔을 흰색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풍부한 문화 유산, 그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제 유산이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준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그죠? 아주 유럽을 지금 다녀온 거 부럽네요. 그죠? 직접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은데 태연이랑
그다음 우리 승빈이 우리 선생님도 언젠가 또 이렇게 꼭 유럽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농업 방식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 상당히 고온 바습하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랑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돼. 지중해성 기후는 고온 건조예요. 건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관광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수목농업, 지중해식 농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포도나 이제 올리브, 오렌지 뭐 이런 거 재배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고온다습해요. 그래서 무슨 농작물이 자라기에 안성맞춤이다? 벼. 아시겠습니까? 이 벼의 생육 조건이 고온다습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뭐 벼농사를 한 번밖에 못 짓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베트남이라던가 뭐 미얀마라던가 타이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1년에 막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벼농사를 짓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도 나와 있다시피 이 저희도 지역은 2기작에서 이제 3기작까지 지어지기도 해요. 아시겠죠? 적도 부근에 있는 뭐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뭐 캄보디아, 타이 이런 나라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이런 나라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라이스 쌀이죠 쌀. 이 쌀이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쌀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음식 문화도 발달하게 돼요. 그쵸? 그래갖고 여러분들 베트남 같은 데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국수가 유명해? 베트남 하면. 쌀국수. 쌀국수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잖아요. 포메인이다, 뭐 미스 사이공이다 하고 되게 많잖아요. 맛있죠. 그죠?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어요. 쌀국수가. 그쵸? 이런 거. 자, 그다음 북아메리카 대륙 동안. 북아메리카 대륙 동안은 여러분들 아까 이제 미국의 주도인 이제 워싱턴 DC 뭐 이런 쪽 미국의 이제 동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 아시아랑 똑같이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밀, 목화, 콩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쌀이 아니라 그죠? 이제 이게 뭐야 빵이 주식이니까 그죠? 빵의 원료가 밀인 건 알고 계시죠? 밀을 많이 재배해요.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음식 문화에 있어서 어떤 자연스럽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넘어가서요. 이거 좀 중요한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서해안해양성 기후지역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 지역은 이제 밀, 뭐 이런 거 재배하는데 서해안해양성 기후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름은 서늘하고, 그죠? 18도 이하 정도 된다고 했었고요. 18도 내외. 겨울이 온난하다고 했었죠, 그죠? 0도 이상이에요. 0도 내외, 그죠? 그리고 연강 수량이 대체로 일정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이 비교적 덥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여름에 이제 강원도 평창이나 뭐 태백, 영월, 정선 이런 데 가보면은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한여름에도. 강원도 평창은 지금 서울에서 뭐 한 1시간 반이면 금방 가니까 한참 더울 때 여러분들 강원도 평창 같은 데 가봐. 그거 되게 시원해. 왜 시원한지 알아요? 해발 고도가 높아요. 한 해발 고도 한 500m 정도 됩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원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가요? 연중 아까 2가지 이유 말했었지. 무슨 풍? 편서풍. 연중 무슨 류? 난류. 그렇죠. 편서풍과 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중 서늘하다는.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밀, 호밀, 감자 이러한 밭작물들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 감자라든가 이제 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거 별 2개 주세요. 북서부 유럽이라고 하죠. 이제 이른바 북서부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발달하는 농업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써볼까요? 북서부 유럽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농업 방식. 요걸 우리가 이제 혼합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혼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무슨 뜻이야?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 거. 그죠? 영어로 우리가 혼합 농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믹스드 파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믹스드 파밍. 그러니까 파밍은 이제 여러분들 농업, 농사 뭐 그런 뜻이고, 그지? 믹스라는 건 이제 섞여 있다, 뒤섞여 있는 뭐 그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뭘 하는 거냐면 가축들을 먹일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사탕수수, 무, 감자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물론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이러한 무나 감자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이유가 돼지라던가 소 같은 이러한 가축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혼합 농업이라는 건 첫 번째 사료 작물이라고 불러요. 그래, 사료 작물. 사탕수수, 그 다음에 무, 감자 이런 거 재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 가축을 사육합니다. 가축 아시겠어요? 돼지나 소, 뭐 오리, 그죠? 얘들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식생활이 고기, 가축을 사육을 하는 게 얘들은 이제 아무래도 식용 그 동물들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다? 사람들이 먹을 농작물들을 재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농작물.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밀, 그죠? 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료 작물, 그러니까 짐승을 먹일 작물들도 재배하고 가축도 키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먹을 이렇게 밀과 같은 그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무슨 농업이라고 부른다? 혼합 농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네가 유럽 지역이 북서부 유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육류 소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축들이 이제 풀을 많이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 강수량이 이제 일정하다 보니까 풀이 잘 자라, 풀이.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들이 이제 뜯어 먹을 풀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가축의 개체 수를 이렇게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 육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기후적인 특성도 빠뜨릴 수는 없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북서부 유럽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 원예 농업과 낙농업도 발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예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 꽃이나 야채, 과일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원예 농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꽃, 야채, 과일 신선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신선도.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대도시에서 멀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대도시 주변에서 해야죠. 아니면 교통이 편리하던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적으로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걸 상업적인 농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다음 낙농업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요 지역은 낙농업. 여러분들 낙농업이라는 건 뭐냐면 농업이 뭔지는 아는데 낙농업 좀 뭐냐고 물어보면 좀 어렵잖아요. 낙농업은 뭐냐면 우유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 방식이에요. 한번 써줄까요? 우유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 방식을 낙농업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도 낙농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 뭐 마가린, 그죠? 요거트, 네, 이런 거 되게 많지. 생각보다 이런 게 다 낙농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낙농 제품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발달하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면서 연강 수량이 일정하니까 풀이 잘 자란다고 했었잖아. 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축들을 키우기가 상당히 쉬운 거야. 그러니까 덩달아서 낙농업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진 자료가 나와 있죠. 고기소가 아니라 이제 우유를 제공하는 젖소죠, 젖소. 그죠? 젖소들을 이렇게 지금 방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밀을 원료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고기지, 고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량작물이고, 그죠? 식량작물, 혼합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뭐야, 가축 사육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이 상당히 서부 유럽과 관련해가지고, 그죠? 서한 해양성 기후와 관련된 음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지역 같이 보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여러분들 이탈리아랑 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랑 그리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름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뭘 생각하라? 여름은 고온 건조야. 우리나라 여름 고온 다습이랑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우리나라 고온 다습 불쾌지수 높은 거. 예, 이 이탈리아랑 그리스는 고온 건조. 그래서 수목농업이라던가 관광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도,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 그죠? 이런 거. 뿌리가 깊고 잎이 단단한 거. 그죠? 이런 거. 왜냐면은 여름이 고온 건조하니까 뿌리가 얕고 잎이 얇으면 금방 다 말라 죽고 타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고 잎사귀가 단단한 거. 경엽수림이라고 경엽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한자어로 이러한 경엽식물들, 포도, 올리브, 오렌지 이러한 농작물들이 상당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쪽에 이제 포도주를 되게 이제 알아주고 이렇게 맛있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수목농업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올리브와 포도를 활용한 파스타, 와인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다. 그죠? 기후적인 특성에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갑자기 뭐 피자가 땡기네요. 그죠? 올리브,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사진이냐면 이 포도밭이야, 포도밭. 얘들아 써봐, 책에다가 포도밭이야, 포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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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포도밭 썼어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한 장 넘겨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문제. 문제. 일단 개념 확인하기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해보자. Q 6번까지. 자, 6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1번을 우리 연준이가 한번 쭉 읽고 답을 말해볼까? 큐. 계절에 따른 기온 차이가 크다 5. 예. 적도를 중심으로 저위도 지역에 분포한다 X.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3에서 18도이다 5.
예, 그렇죠.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바람이래요. 그죠? 답이 나왔죠? 계절풍. 계절풍.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이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죠. 대륙성 기후. 그렇죠? 자, 그다음 3번 좀 어려운데 우리 승빈이가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해볼까? 한번 큐. 승빈이. 답만 한번 쭉 말해봐. 답만. 그래요. 다 맞았어요. 니은, 기역, 디귿. 그렇죠. 자, 기온의 연결차가 작고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 그렇지? 예, 서한의 양상기.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하다고 했었죠? 그죠? 연결차가 작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고온, 건조하고 여름이. 그죠? 겨울은 온난, 습연하다. 그렇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고요. 겨울에는 한랭 건조, 여름은 고온 대습하다. 우리나라네요. 그죠? 온대 계절풍. 그죠? 그 다음 4번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편서풍. 그죠? 그 다음 우리 태연이가 5번 한번 쭉 읽어볼까? 큐. 온대 계절풍 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온돌방과 대청이 발달하였다. 그렇죠.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가옥은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아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며 가옥 외부를 흰색으로 칠해 햇볕을 흡수를 줄이기도 한다. 네, 오케이. 다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하나 남았네, 6번. 6번. 연준이가 한번 마무리 짓자. 뭐라 불러요? 그냥 지중해성 지중해성 기후. 기후는, 그거는 수목농업. 예, 그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 호남농업. 네. 그리고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벼농사. 그렇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7조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큐. 17조까지. 자, 풀면 채팅창으로 다 풀었다고 알려주세요. 네. 문제 푸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채점 준비해 주세요. 채점 준비. 됐죠? 자, 1번에 1. 1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에 3번. 3번에 4번입니다. 3번에 4번.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5번이고요.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3번입니다. 3번.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죠. 9번에 3번. 3번. 10번에 3번. 11번 낙농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낙농업. 12번에 1번. 13번에 1번입니다.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1번. 15번에 4번. 그 다음에 16번 그 모범 답안대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모범 답안 계절풍.
계절풍. 그 다음에 여름철하고 이제 겨울철을 이제 기온과 강수량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워드가 여름은 고온 다습, 겨울은 한랭 건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서 여름은 덥고 매우 습하다, 뭐 겨울은 매우 춥고 건조하다 이런 식으로 써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의미를 반드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의 기억은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농업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기후와 관련해서 쓰라고 했지. 여름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자, 각자 혹시 틀린 거 있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 확인해 주시고 틀린 것 중에서 이제 알겠는 거는 세모 표시, 모르겠는 거는 별 표시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별 표시한 것 중에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큐. 그래서 9번하고 10번 아니 7점 못해가지고 어떤 거? 9번하고 10번이요. 9번, 10번. 네. 9번 3, 10번 3. 네. 자, 틀린 거 확인하시고요. 질문. 17번이요. 17번 문제 같이 봅시다. 17번. 자, 지도에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 여러분들 바다 이름 뭐라고 그랬다? 지중해라고 그랬죠? 그죠?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랑 그리스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지중해성 기후. 자, 온대 기후 중 하나인 기역. 그렇죠. 지중해성 기후죠. 이곳에서는 여름에 포도,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 나무 등을 지배하는 농업이 이루어진다. 자, 일단 이 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여름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겠죠? 뭐라고 그랬다? 고온, 건조한 기후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고온, 건조. 그래서 이제 포도,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 나무.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목 농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똑같은 말로 지중해식 농업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고 잎이 두꺼운 나무들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농작물들이 발달한다고 했었습니다. 수목농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름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어, 태연이? 태연이 됐어요? 네. 그 다음 또 질문. 7번이요. 연준이 7번 문제요. 자, 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죠? 자,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 이 자료를 좀 잘 봐야겠네. 그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계절풍. 맞지? 계절풍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서해안해양성 기후 아니죠? 뭐라고 해줘야 돼? 온대 계절풍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쵸? 연준아.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이거 맞죠? 그래갖고, 보통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었지? 그치? 여름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었어요.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아시아 대륙의 남부와 동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동남부 아시아, 그렇죠. 동남부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다음 여름, 그 뭐야, 니은하고 디귿 다 맞는 거죠? 이건 니은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야, 그치? 리을보까지 봐야겠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여름은 그렇지. 바다에서 대륙으로. 그렇지. 바다에서 대륙이 육지니까 맞지?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고 맞죠?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에서 바다로. 그렇지.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분다. 맞지? 따라서 정답 4번이지. 연준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승빈이 질문 없어? 승빈이? 선생님 저 12번. 12번. 오케이. 연준이. 네, 1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요거 이런 식의 이제 자료가 이제 교과서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에 탐구 활동 같은 거. 예, 승빈이 13번 알겠어. 잠깐만요. 13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12번 먼저 할게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안녕. 나는 그리스 산토리니에 와 있어. 자, 엽서인데 지금 요거 파란색 지붕, 하얀색 그 페인트 칠을 한 집들, 그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렇죠. 자, 하나는 대입해서 보면 되겠군요. 자, 서해안성 기후 틀렸죠. 뭐라고 해줘야 돼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줘야겠죠. 그죠? 1번 틀렸고요. 1번 답이잖아. 그죠? 1번 답이죠. 그죠? 1번 맞죠? 그죠, 연준아? 그지? 서해안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 그 다음에 니은. 창문이 작고 외부 열기와 집안으로 흐르는 걸 차단한다. 그렇지. 창문이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이 두껍다고 했었지, 그죠? 벽이 두껍고 외벽은 흰색. 그렇죠? 휩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올리브, 오렌지, 포도등과 같이 여름철에 재배되는 작물이다. 그렇죠. 뿌리가 깊고 잎사귀가 단단하고 딱딱하다고 했었지, 그렇죠? 경엽수림, 그렇죠? 그죠? 그다음 미음. 12월 6일 온난하고 습연한 날씨가 시기다. 그렇죠. 겨울이죠. 여름이 지중해성 기온은 어떻다고 그랬어? 고온, 건조하고. 겨울이 온난, 습연하다고 했었지. 연준이 아까 뭐라고 했다가 틀린 거야? 5번으로 찍어가지고 틀렸죠. 그렇지. 이거 날짜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온난, 습연하다고 했었지. 그지?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그치? 이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승빈이가 13번 채팅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13번 문항 좀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맞는 학생을 골라라. 뭐 그지?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옳은 질문. 자, 온대 계절풍 기후 생활 모습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준이가 온돌방과 대청처럼 추위와 더위에 대비한 시설이 발달하였어요. 그렇죠. 그렇지. 온대 계절풍은 겨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륙 그 고위도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었어요. 그죠? 춥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죠. 근데 이 저위도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온 다습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온돌방, 여름철에는 대청 이렇게 추위와 더위에 대비한 시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일준이 맞죠? 네, 그렇죠. 일준이 맞고요. 그다음 레몬과 오렌지가 특산물이래요. 관련된 축제도 있대요. 자, 레몬, 오렌지, 뭐 무화과, 코르크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까 무슨 농업? 무슨 기후? 수목농업. 그죠? 지중해식 농업.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었지?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이준이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답은 나왔는데 일단. 자, 그다음 세준이 맑고 건조한 여름 날씨, 풍부한 문화유산, 관광산업. 자, 이거 지금 무슨 기후에 대한 설명?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그치.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 사준이가 답이겠지? 고온 다습, 잠깐만 있어봐. 답이 좀 이상하다 이거. 고온 다습한 기후 쪽 조건을 이용할 필요. 틀렸죠 사준이도. 그쵸. 지금 잠깐만 있어봐. 교재상으로는 1번이 정답이라고 나왔거든. 이거 승빈이가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잘해줬어요. 모범 답안이 틀렸어요. 문제집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출판사가 어디 거죠? 비상이죠, 비상. 비상에 전화해서 무슨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인데요. 답이 틀렸어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전화해갖고 실제로 선물을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알겠지 이거 사준이 틀렸어. 잠깐만. 온대 계절풍.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실수를 했다. 잠깐만 있어봐. 지금 계속 지중해성 기후가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의 질문을 내가 지금 선생님이 놓쳤었어요. 온대 계절풍 기후지, 온대 계절풍. 그러니까 1준이도 맞고 4준이도 맞지. 그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가 온대 계절풍 기후 맞잖아요. 그렇죠? 고온 다습하잖아요. 벼농사 하잖아요. 됐지? 맞지? 그러니까 답은 1번 맞네. 답은 1번.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서한 해양성 기후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승빈아, 알겠어?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아까? 13번. 승빈이가 자판이 좀 느린가? 승빈이 말이 없어. 승빈아. 풀다 보니까 틀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 오케이.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막 이게 지금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설명을 이준이랑 세준이가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낚였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이제 질문이 뭐였어? 온대계절풍 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일준이가 맞게 설명했고, 그렇죠? 요거 사준이도 맞게 설명한 거죠, 그죠? 온대계절풍 됐죠? 오케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됐어요? 없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조 지역 생활과 툰드라 지역의 생활, 요거 조금 하다가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건조 지역. 건조 지역은 사막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지, 사막.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이 모래 사막이야, 돌 사막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막. 모래. 그렇지. 우리는 모래 사막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전 지구적으로 모래 사막은 한 20%밖에 안 된대. 나머지 한 7, 80%는 암석 사막이래요. 암석 사막.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조기후 지역은 이따가도 이제 내용에 나오겠지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야. 당연히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지. 비가 안 내리니까. 그렇죠?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툰드라 지역. 툰드라는 여러분들 극지방이야, 극지방. 그렇죠? 북극이랑 남극. 그죠? 되게 춥죠?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북극지방. 여름철에만 이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루돌프, 술록이라고 하지, 술록. 이 술록들이 좋아하는 이끼류가 자란다고 했었어요. 한여름철에. 그걸 이제 우리가 툰드라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툰드라.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막 지역과 툰드라 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끝날 것 같아서요. 건조 지역, 건조 기후 지역 설명하다가 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건조 기후의 이제 특성이 나와요. 방금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슨 양이 무슨 양보다 많은 거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걸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좀 불리한 거예요. 그죠? 불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적도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대체로 이 남북 회기선 부분, 남북 회기선 부분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북 회기선이 북이 23.5도랑 남이 23.5도니까 여러분들 아열대 고압대, 그죠? 대체로 이 아열대 고압대, 연중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 지역이 사막 건조기후가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건조기후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상당히 크다. 여러분들 온대 계절풍 기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온대 계절풍 기후는 기온의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더 컸었거든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교차라는 건 1년을 기준으로 가장 추울 때의 기온, 그 추운 달의 기온과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의 그 온도 차이를 연교차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교차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하루야, 하루. 하루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을 때랑 가장 기온이 추울 때의 기온 차이를 일교차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저기 정의를 잘 알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대 계절풍 기후는 연교차가 더 큰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 건조 기후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더 크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커요. 연교차보다 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건조기후 지역은 뭐 이집트 카이로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새벽에는 얘들아 막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대. 새벽에. 그런 거 알아, 니네? 새벽까지 떨어져. 새벽까지. 그런데 한 낮에는요. 막 한 35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영하 뭐 한 2도에서 뭐 한 3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기온이 거의 절대값 씌워주면 일교차가 한 37도 내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상당히 큰 거죠. 일교차.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도 벽을 되게 두껍게 지어요. 벽을. 왜 그럴까? 낮에는 햇빛이 세기 때문에 이 집안을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벽을 두껍게 짓고 밤중에는 하루 종일 이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밤에 들어가면 따뜻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도 벽을 두껍게 짓는구나.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의 이제 구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가 그냥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짧은 풀이 자라는 그 지역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건조 지역이 강수량에 따라서 사막기후랑 스텝기후로 나뉜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막기후랑 스텝기후. 그래서 사막기후는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 여러분들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지금 거의 없죠. 여기 지금. 그죠? 없어요. 이게 이제 사막기후예요. 거의 강수가 없는 거야. 그죠? 반면에 스텝 기후는 뭐냐? 연강 수량이 250에서 500mm 이하인 지역.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스텝 기후라고 불러요. 보시면 강수량이 뭐 거의 없긴 없는데 여름에 조금 내리죠. 여기 보시면 100mm까지는 안 돼요. 그죠? 100mm까지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스텝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이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목까지 올 정도의 이 짧은 풀이 있지. 짧은 풀. 이 짧은 풀이 자랄 수 있는 기후를 우리가 스텝 기후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풀 조그맣게 나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스텝 기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막들 보이시죠? 사막, 그죠? 모래사막과 암석사막이 있는데 지구 대부분 7, 80% 이상은 사막이 암석사막이라고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게 이제 이러한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별해서 됐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지후 기후라고 통틀어서 그냥 부르는데 강수량이 거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막 기후라고 부르고 건지후 기후 중에서도 그 다음에 강수가 조금 있는 거 짧은 풀이 자랄 수 있을 정도의 강수가 조금 내리는 지역은 스텝 기후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같은 건지후 기후인데 카이로의 경우에는 강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막 기후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의 수도죠.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조금 100mm 이하이긴 하지만 강수량 조금은 있기 때문에 스텝 기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조 지역의 이제 분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막 기후의 분포, 사막.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웠었어요. 선생님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남북 회기선 부분.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적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대기 중으로 더운 공기가 올라간다고 했었고 대기가 불안정해진다고 했었지. 그래서 적도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었지. 그쵸? 그리고 이제 시원한 바람, 하강기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아까 앞단원에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불렀어. 기억나시죠? 아열대 고압대의 하강기류. 이 하강기류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각 북위 23.5도와 남위 23.5도, 각각 북회기선과 남회기선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하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 남북 회기선 부근이 강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왜? 하강기류,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가운데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라던가 이란, 이라크 등이 위치하고 있는 서남아시아 이쪽이 다 남북 회기선 부근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대륙의 내륙 지역이다라고 했었어요. 대륙의 내륙.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 몽골 있죠? 몽골. 대륙.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습기, 수증기의 영향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륙 안쪽에 같은 경우.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이 뭐라고 그랬다?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 기억나세요? 아프리카 선생님이 지도 이렇게 이제 대충 그려보면 요 지역이 있잖아요. 요 지역. 그죠? 예? 아프리카 남부랑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하고 아타카마 사막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갖고 요 지역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한류라고 했었죠. 한류. 시원한 바닷물. 그래서 대기 중에 시원한 공기가 올라간다고 했었잖아. 그치? 대기 중에 시원한 공기가 올라가면 대기가 안정된다고 했었죠. 대기가 안정되니까 비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린다고 했었지? 그쵸?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라던가 남아메리카 남부에 칼라하리 사막이라던가 아타카마 사막 이러한 사막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사막이 형성되는 이유 몇 가지요? 세 가지. 요거 좀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단골 아이템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바로바로 들어와라. 모르겠으면. 자, 그렇게 해서 건조 지역의 이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지만, 자, 적도를 기준으로 자 북회기선과 남해기선 부분, 그렇죠? 남반구는 이제 수반구이기 때문에 육지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중부 내륙 지역, 그죠? 이런 데가 이제 남회기선 부근이기 때문에 하강기류에 태연이 화장실. 그래 갔다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류와 관련해가지고 그죠? 여기 아프리카 남부라던가 남아메리카 여기 서부 지역 그죠? 각각 이제 이게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던가 이제 칼라하리 사막 이러한 사막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몽골이 또 대표적이죠. 몽골 울란바토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여기는 이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 수증기를 공급받는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건조하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 그림으로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건조 기후가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강수량이 거의 없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사막 기후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강수량이 여름에 조금 있는 거, 발목까지 올 정도의 짧은 풀이 자라는 기후, 스텝 기후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텝 기후는요,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사바나, 그죠? 그런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바나, 뭐 아프리카, 북부라던가 남부 지역, 그죠?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지역의 주민 생활까지 하고 끝내드릴게요.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 주민 생활. 자, 생활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의복. 여러분들이 이제 뭐 히잡이라던가 차도르 이런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만 보이고 다 가리죠. 그죠? 이슬람 문화권의 여성들. 물론 이제 쿠란이라는 율법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교의 이제 경전에서 이슬람교 이제 여성들은 이제 남편 이외에 다른 외간 남자들에게 자신의 이제 여성 이제 자신의 신체를 이제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쿠란이라는 경전에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이제 이 건조기후 지역은 모래바람이라던가 일사량 햇빛이 너무나도 따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얇고 헐렁한 옷으로 눈만 이렇게 보이고요. 다 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잖아요. 뭐 온도가 막 35도 막 넘어가고 습하니까 불쾌 지수가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 건조 지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뭐 이라크, 이란, 뭐 쿠웨이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잖아. 이런 나라들은 고온하긴 한데 여기는 건조해요. 아시겠습니까? 한 35도, 38도까지 막 올라간대 온도가. 그런데 습도는 낮아. 습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대요.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막 짜증이 나잖아요. 더우면서. 근데 이 지역은 짜증은 안 나는데 엄청 따갑대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따갑답니다. 그러니까 습도는 낮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모자라던가 이런 거 이렇게 뭐 햇빛 같은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따갑대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히잡이라던가 차도르 등의 전통 의상이 발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옥.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다고 했었지만 얘네들은 뭐가 뭐보다 더 크다.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크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중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집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흙집이나 흙벽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이게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온 효과가 있어요. 보온 효과.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밤에 또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평평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경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다. 일교차 조절, 뜨거운 바람 막기 위함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지금 그 농업 방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조기후적은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쉬운 곳에 마을이 발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아시스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 지역, 의복 이렇게 얇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요. 그다음에 흙벽돌집, 그죠?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흙으로 벽돌로 집을 짓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보온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듣느냐고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농목업부터 이제 이어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오늘 설 연휴예요. 그렇죠? 설 연휴.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선생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태연이가 껌해줘가지고. 끝날 때가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는 쉬면 되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숙제는 항상 강조하지만 복습이에요. 배운 부분.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설 연휴 잘 보내라. 네.